5분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죠. 동의대학교의 김태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에 아주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요.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4일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예, 유독 그랬던 우리가 것 같아요. 모르고 이제 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네네. 다보스 포럼에 관련된 네네, 맞습니다. 기사가 예, 이제 많이 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예, 그 예. 포럼에 관련된 이야기, 이 소식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월요일인 16일부터 네. 금요일 20일까지 그러니까 네. 일주일 내내였는데요.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일컫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의 대표적인 겨울철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그 3년 만에 다보스 현지에서 대면으로 열려서 지구촌의 이목이 부쩍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삼성, 현대, 한화 등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한 2,7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이게 올해로 53번째 열리는 이 다보스 포럼인데요. 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그 오. 대주제를 가지고 네. 지구촌의 기후 변화 그리고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인류가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진지한 논의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지난주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로 국제사회의 연합과 협력 그리고 둘째로 국제 무역의 회복. 그러니까 향후 지구촌의 경제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국제 무역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제. 그리고 지구의 기후 변화를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이걸 어떻게 인류가 관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요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와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 네.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와 안보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많이 논의됐던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지방 정부나 뭐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기업이 나 아니면 요 최근에 좀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미래에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나뉘어진 것 같다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활력도 좀 넘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 알 말씀드렸다시피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참석해서 다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비전과 네. 그리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과 홍보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우리 그 참석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중 위기라는 표현은 사실 최근 3년간의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구촌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총칭하는 용어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개별적으로 각각 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여러 악재가 동시에 국제사회에 이렇게 닥친 것이 돼서 이렇게 다중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삼성이나 SK 현대 같은 대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지난 18일에 현지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네. 그 대회 기간 중 내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한국 기업인과 지구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삼성전자는 다보스 포럼 행사 기간 내내 다보스의 그 중심가에서 2030 부산 엑스포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네. 대형 디지털 5개 광고를 선보였고요. 아, 네. 현대차도 부산 엑스포 홍보 문구가 새겨진 차량 58대를 현지에서 운영을 하면서 네. 한국의 밤 행사에서도 개최 장소인 호텔에 2030 부산 엑스포의 로고가 부착된 투명 유리 컨테이너 안에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의 콘셉트카인 제네시스 X를 전시하면서 우리 한국 자동차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2030 세계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을 알리는데 그렇게 힘을 많이 썼다는 네. 그렇게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두 발 벗고 엑스포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이 여실히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야죠. 네. 근데 문제는 예.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두고 지금 부산하고 그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특히 치열한 사우디가 그렇죠. 경쟁을 맞습니다. 지금 펼치고 네, 네.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그 박형준 시장을 대표위원장으로 하는 사단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네네. 이게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7월부터는 기존의 그 민간 유치위원회하고 중앙정부의 유치지원위원회가 통합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발족해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경쟁 도시들 간의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번 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3월 사이에 170개 엑스포 그 회원국 평가위원들이 현지를 실사 방문을 한 후에 네. 6월에 4차 경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올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5차 경쟁 발표를 한 후에 회원국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짜여 있는데요. 네. 기존의 경쟁 도시인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는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여력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우리 부산이 실질적인 경쟁 도시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리야드하고 부산이 그 양자 경쟁 구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부산 시민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분들 모두가 네, 2030 맞습니다. 월드 네. 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이 유치를 위해서 정부도 중요하고 우리 또 부산시 당국의 맞습니다. 노력도 네. 중요하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으면 안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최지 결정이 사실 170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선거나 투표라는 걸 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투표 행위의 어떤 그 특성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그 결정한다는 게 그 결정이 투표 당일 그리고 투표 순간에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자면 투표라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사우디 정부를 이렇게 상대로 한다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힘겹게 지키거나 회복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희망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그 K컬처라고 하는 그렇죠. 한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투표에 임하는 170개국의 그 위원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위원들의 가족들 중에 누구는 바로 이 K컬처에 열광하는 구성원들이 꼭 네, 있을 거거든요. 있을 수 네,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국제사회의 K컬처가 대단한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렇죠. 또 네.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라는 가용한 생각. 건 다 활용을 해야죠. 네. 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다 해야죠. 네. 근데 만약 유치가 되면 네, 네. 부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유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엑스포와 관련돼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나름대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사실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온 오프라인 상에서 네. 주변과 할 수 있는 한 넓게 누구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안보나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2030 월드 엑스포하고 사실은 우리 부산의 가덕 신공항을 네. 연계한 그런 홍보나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네. 사실은 지구촌의 주요국들이 안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라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사실은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또 보자면 뭐 최근에 북한의 드론이 수도 서울과 서해 접근 지역을 이렇게 활보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전쟁과 같은 유사시가 발생하면 사실 항만이나 공항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이것들을 네. 통해서 전쟁 중에도 국민들의 일상이 최대한 무너지지 않고 전쟁을 잘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덜 이렇게 손상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사실 항만은 인천항하고 부산항이 이렇게 좀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네. 공항의 경우는 사실 그 인천공항이 상당히 그 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이 사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휴전선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전시가 되면 사실은 서울보다도 더 취약한 곳이 인천공항인데 이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물류 유입을 위해서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찾아야 하는 그런 네.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 미묘한 관계를 보면 이 역시 또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부산의 신공항은 조속한 시일에 건설돼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현실적으로 인천을 대체할 공항의 입지가 부산만한 곳이 없다. 이건 이미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사용이니까. 그리고 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소인 유엔 평화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산의 역사적인 어떤 이런 논리를 설득하면 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2030 월드 엑스포라는 거 미래를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 부산만한 도시가 없다는 이런 논리와 설득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2030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